새벽 2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낮게 희미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지훈, 지훈, 여기 있어.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창문 너머에는 깜깜한 어둠만 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무래도 꿈인가? 나는 스스로를 달래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오늘은 내가 새로 이사온 첫날이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단지의 한 구석. 부모님이 더 이상 혼자 살기 어렵다며 강하게 추천했던 집이었다. 하지만 첫날 밤부터 이런 이상한 느낌이 들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집은 겉보기에는 평범했다. 오래되었지만 구조가 단순하고 햇살이 잘 드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 하지만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약간 곰팡이 냄새 섞인 먼지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 짐을 풀고 컴퓨터를 켜자 전기가 간헐적으로 깜빡이기 시작했다. 설마 고장이겠지. 하지만 그것도 잠시 주방 쪽에서 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다가갔다. 컵은 바닥에 깨져 있었고 물은 흩어져 있었다. 손을 모아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누구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 대신 주방 한쪽 벽에 있는 오래된 거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비쳤다.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그림자는 사람 형태 같았지만 흐릿하고 왜곡되어 있었다.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공포가 올라왔다. 다음날 아침 나는 어젯밤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 학교에서는 항상 밝게 행동하지만 지금 집에 혼자 있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날 낮 나는 집 주변을 탐색하기로 했다. 옆집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살고 있었다. 이름은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수상하다는 소문이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노인은 천천히 문을 열고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젊은이, 여기서 혼자 살려면 조심해야 하네. 집이 오래되었고 오래전부터 이상한 일이 많았거든.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속삭였다. 이 집은 그냥 오래된 집이 아니야.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 다 사라졌지. 밤마다 무언가가 깨어나니까.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그러나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다. 그냥 흔한 미신일까? 아니면 진짜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날 밤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어둠은 전보다 더 짙게 느껴졌다. 불을 켰지만 어느 순간 불빛이 흔들리며 꺼졌다 켜졌다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들렸다. 어제와 똑같은 목소리. 지훈, 여기 있어. 이번에는 가까이서 들렸다. 나는 침대 밑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손을 뻗어 라디오를 켜자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아무 채널도 맞추지 않았는데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의 비밀을 밝혀야 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귀신 장난일지 몰라도 계속 숨겨진 무언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때부터였다. 나의 첫 번째 밤은 끝없이 이어지는 악몽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라디오 속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며 떨리는 손으로 집안을 돌아다녔다.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창문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훈, 지훈, 보이지? 이번에는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숨이 막힐 듯 가슴을 쥐었다. 순간 거실 한쪽에서 그림자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사람인가? 순간적으로 생각했지만 그림자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 사라졌다. 나는 마음속 깊이 알았다. 이 집에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거실을 살펴보던 중 바닥에 무언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편지 한 장이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는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이 집에 남지 마라. 밤이 되면 목소리가 부른다.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손이 떨리면서도 나는 편지를 움켜쥐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나를 사로잡았다. 누가 이런 편지를 남겼을까? 그리고 왜 이런 경고를 했을까? 나는 침대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다. 순간 귀에서 속삭임이 사라지고 대신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른 듯했다. 무언가 나를 지켜보는 시선이 방 안구석에서 느껴졌다. 갑자기 내 방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이 스스로 켜졌다. 화면에는 이전에 열어둔 문서가 아닌 새로운 창이 떴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훈, 곧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떨어뜨리고 방 안을 다시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화면 속 글씨는 살아 움직이는 듯 서서히 번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마음속 깊은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고 손에 땀이 흥건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결심이 생겼다. 이 집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다음 날 나는 근처 도서관에서 이 집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오래된 신문, 사건 기록, 주민들의 이야기, 모든 것을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이 집은 단순한 오래된 주택이 아니었다. 20년 전 이 집에서 한 가족이 의문의 사고로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었다. 경찰 조사도 있었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차가운 소름이 올라왔다. 바로 이 집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 밤에 들어온 거야. 이렇게 나의 첫 번째 밤은 끝나지 않은 공포의 시작이었다. 앞으로 다가올 밤들은 더욱 어둡고 더욱 무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아직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전히 잠을 설쳤다. 어젯밤의 사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호기심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나는 옆집 노인에게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다. 노인은 지난번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맞이했다. 다시 왔군. 젊은이, 오늘은 진짜로 알고 싶은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오래된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하지만 경고하네. 한번 진실을 알면 뒤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는 나를 안으로 초대했다. 그의 집은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노인은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이 집과 관련된 자료들이네. 사건 기록, 편지, 사진, 모든 걸 다 모았지. 조심히 봐야 한다. 나는 상자를 열고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오래된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서울 외곽 한 단독주택, 가족 4명 의문의 실종, 경찰 조사 진행 중. 그 외에도 주민들의 증언, 경찰 메모, 그리고 집안에 남겨진 편지들이 있었다. 편지에는 분명히 절망과 공포가 묻어나 있었다. 그때 노인이 말했다. 젊은이, 이 집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야. 과거에 이 집에서 살던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림자를 봤다고 해. 그리고 결국 사라졌지.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 지금 저도 위험한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면 그들이 나타난다. 그림자, 목소리, 그리고 오래된 분노가 남아있어. 당신이 여기 있는 한 그들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 나는 말을 잃었다. 공포와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다. 이 집의 비밀을 끝까지 밝혀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주위를 살폈다. 어젯밤의 공포가 아직도 몸을 감싸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불을 켰지만 어느 순간 불빛이 깜빡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또 다시 느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시선. 방 한쪽에서 나는 소리를 따라갔다. 그것은 오래된 서랍장에서 나오는 듯한 소리였다.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표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는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밤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 집에 남으면 안 된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쓴이는 점점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그림자, 속삭임, 심지어 방 안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손길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일기장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페이지에 빨간색 잉크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벽 속에서, 창문 밖에서 언제든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다. 도망치지 않으면 나도 사라질 것이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창문이 스스로 열리고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 찬 공기가 휘몰아쳤다. 그리고 들렸다. 낮은 목소리. 지훈, 지훈. 나는 숨이 막혔다. 이번에는 소리가 방 안에서 바로 내 뒤에서 들렸다. 돌아보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림자가 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무섭지만 도망치지 않아.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해. 그 순간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한번 진실을 알면 뒤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일기장과 자료들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밤이 되면 나는 다시 집을 탐색할 것이다. 벽 속, 숨겨진 공간, 오래된 방, 모든 비밀을 찾기 위해서. 그러나 그날 밤 집안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속삭임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집안의 비밀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불을 켜고 일기장과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며 숨겨진 방과 벽 속 공간을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어둠이 집안을 완전히 뒤덮을 무렵 나는 거실 한쪽에 있는 오래된 벽 틈을 발견했다. 벽돌이 느슨하게 설치되어 있어 손으로 눌러보니 숨겨진 작은 문이 나타났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휘몰아쳤고 낡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졌다. 계단 아래는 완전히 어두웠다. 손전등을 켜고 발걸음을 옮기자 나는 오래된 서류와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중 한 상자에는 가족 사진과 신문 스크랩, 경찰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신문 스크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난 20년 외곽주택에서 가족 4명 의문의 실종 사건 발생. 유력한 용의자 없음. 주민들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 사진 속 사람들은 다정하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불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는 손을 떨며 보고서를 펼쳤다. 경찰 보고서에는 사고 당시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었다. 밤 12시경 집 주변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봤다.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부모님도 흔적 없이 사라짐. 집 안에서는 낮에도 불빛이 깜빡였고 물체가 스스로 움직였다. 그 순간 갑자기 계단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똑딱, 똑딱. 나는 숨이 멎는 듯했고 손전등을 흔들며 위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림자가 벽을 따라 스르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지훈, 여기 있어. 이번에는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가까이에서, 바로 내 뒤에서. 나는 심장을 움켜쥐고 계단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갔다. 숨겨진 방 안에서 나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인형과 빨간색 잉크로 적힌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들은 돌아왔다. 밤마다 울부짖으며 지켜본다. 도망치면 살아남는다. 남으면 끝이다. 나는 손을 떨며 인형을 집어들었다. 인형의 눈이 마치 살아있는 듯 나를 똑바로 응시하는 느낌이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찬바람이 몰아쳤고 나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그림자가 계단을 내려오며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사람의 모습이지만 얼굴은 흐릿하고 검게 일그러져 있었다. 눈은 깊은 검은 구멍처럼 보였고 몸은 흔들리는 연기처럼 바람에 날렸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숨겨진 방에서 도망쳐 거실로 나가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 도망칠 수 없다. 그 순간 나는 벽에 걸린 사진 중 하나를 보고 멈췄다. 사진 속 가족 중 한 명이 나와 너무 비슷했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설마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건가? 그림자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인형을 던졌다. 인형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림자가 잠시 멈췄고 그 틈을 타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왔다.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나서자 달빛 아래 집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움직였다. 바람도 없는데 창문과 벽에서 무언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전해졌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집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집은 살아있었다. 과거의 사건, 분노한 영혼, 그리고 미완의 비밀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숨지 않고 끝까지 이 집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손전등과 일기장, 자료를 챙기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로 들어서자 공기는 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불을 켰지만 순간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다 했다. 그리고 들렸다. 낮고 끈적거리는 목소리. 지훈, 여기 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벽 틈에서 발견했던 숨겨진 문을 다시 열자 어둠 속에서 차가운 공기가 몰아쳤다. 계단 아래 나는 낡은 상자와 서류를 발견했고 그중 하나의 오래된 일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글쓴이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두었다. 그들은 나를 잡아가려 한다. 도망치지 않으면 끝이다. 하지만 진실은 벽 속 깊은 곳에 있다. 그 순간 계단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똑딱 똑딱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사람의 형태로 내 앞에 다가왔다.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검은 눈에서 분노가 뿜어져 나왔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일기장에서 본 힌트를 떠올렸다. 벽 속 깊은 곳에 진실이 있다. 나는 그림자를 피하며 벽 속으로 숨겨진 좁은 통로를 발견했다. 통로 안은 너무 좁고 어두워 손전등을 켜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자는 통로 입구에서 내 움직임을 따라왔다. 통로를 따라 걸으며 나는 숨겨진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는 가족 사진과 편지들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에는 빨간 잉크로 경고가 적혀 있었다. 이 방을 벗어나려면 직면해야 한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 두려움을 버려라.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손전등을 높이 들었다.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낮은 속삭임이 귀에 맴돌았다. 지훈, 도망칠 수 없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과 편지를 방 한가운데 놓고 그림자에게 직면했다. 그림자는 나를 향해 다가왔고 순간 공포가 극에 달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한 줄기 결심이 솟구쳤다. 두려워하지 마.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해. 그 순간 나는 벽에 붙은 사진 속 가족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은 마치 나에게 힘을 주는 듯했다. 손전등 빛을 그림자에 비추자 그림자가 잠시 멈췄다. 나는 일기장을 펼쳐 그림자를 향해 읽기 시작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당신이 누구든 무엇이든 나는 진실을 밝힐 것이다. 그 말을 읽자 그림자가 흔들리며 점점 흐려졌다. 낮은 울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림자는 점점 갈라지고 바닥으로 흩어지며 사라졌다. 숨을 고르며 나는 방 안을 살폈다. 그리고 벽 한쪽에서 작은 문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 오래된 금고가 나타났다. 금고 안에는 가족의 마지막 기록과 사건의 진짜 진실이 담긴 자료가 있었다. 그 자료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다. 20년 전 이 집에서 일어난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집주인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가족을 해치고 자신도 사라진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의 분노와 미련이 집에 남아 지금까지 영혼처럼 남아있는 것이었다. 나는 자료를 손에 쥐고 숨을 고르며 결심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 그 순간 마지막으로 들렸다. 낮은 속삭임. 지훈, 이제 끝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료를 들고 벽을 통해 집 밖으로 달려나왔다. 달빛 아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집 뒤에 서서 숨을 고르며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 집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집 안에 남아있는 그림자와 분노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날 밤 집 밖으로 달려나온 나는 한동안 숨을 고르며 달빛 아래 서 있었다. 손에는 가족의 마지막 기록과 사건의 진실이 담긴 자료가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안도감과 동시에 차가운 공포가 몰려왔다. 진실을 알았지만 끝난 게 아니다. 집 안을 바라보자 창문 속에서 여전히 검은 그림자가 희미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과거의 분노와 미련은 집 안에 남아 앞으로도 누구든 집에 들어오면 지켜볼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와 언론사에 사건의 진실을 알렸다. 20년 동안 묻혀있던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왔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로도 집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과 그림자의 존재는 나를 따라왔다. 밤마다 라디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꿈속에서 집 안을 걷는 느낌이 반복되었다. 한 달 후 나는 다시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달빛 아래 집은 조용했지만 나는 무언가 느껴졌다. 벽과 창문 속에서 시선이 나를 따라오는 듯했다.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 돌아와라. 나는 등을 돌리고 빠르게 걸었다. 마음속에서 깨달았다. 진실을 밝혔지만 집안의 존재들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영원히 누군가를 지켜볼 것이다. 밤마다 이어진 악몽과 속삭임은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깨달았다.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 집과 관련된 자료를 책으로 출간하기로 했다. 책에는 사건의 진실과 과거 희생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경험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 책이 세상에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경각심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집의 그림자와 속삭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 목소리가 들리고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공포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마지막 장을 덮으며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집 위로 비치고 있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속삭임은 여전히 나를 따라왔다. 지훈, 여기 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누군가 또 이 집에 들어오겠지.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나는 집의 비밀을 세상에 알렸지만 집과 그림자의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얽히고 공포와 진실이 공존하는 그 공간은 앞으로도 끝없이 속삭임을 이어갈 것이다.